이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의원님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가 민생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단 요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여야의 이제 근본적인 입법을 하고요. 예.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전세자기 특별법이라든가 또 노동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 중대 법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통해서 오히려 민생 입법이 저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부권이 계속 남발됐을 경우에는 사실 민생 입법 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인터뷰한 김상훈 네네.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이 거부권을 모든 법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다. 필요하면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근본적 원인을 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안이라든가 국민이 필요한 것들은 좀 정부 여당이 솔선수범해서 정책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책 우선순위도 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부 여당에 보면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 제시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럼 국가 위기의 상황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의해보고 논의 탭을 올려야 되는 건데 야당이 정책 제안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나오는 근본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 유지를 바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중에 또 두 번째가 영수회담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전망은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 3자 회동 이런 거면 조건 필요 없다.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지금의 이제 국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 기조가 잘못됐고 리더십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바꿔야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가 위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진단을 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여야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제 박찬대 대표가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여야 당대표회담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아니 뭐 상관없어. 나는 없어도 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이 만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은 이제 8월 18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제 설정도 다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야 대표 회담하고 그다음에 영수회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의 틀이 먼저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논의를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안은 한동훈 대표하고 먼저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 뭐 3자 회동 이런 거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수회담 왜 그러냐면 이 여야의 문제 근본적인 국가 위기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든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가장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리지 않고서는 여야의 대표가 그냥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실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진단의 문제를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 바로 진행하자고 했던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진행이 좀 됩니까? 아니 부대표 그러니까 시는. 이것도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데 여야정 그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 툭 던지면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보통 과거에도 그렇고 여당이 물밑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의제는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조율을 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지 여야정 협의체 우리 해봅시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만납시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배준영 수석에게 예. 여야정 협의체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예.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다시 네. 아마 오늘쯤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정책적인 예. 이슈 하나만 몇 개만 더 짚어볼게요, 의원님. 네네네. 이 금투세 있잖아요. 네네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초당적 논의를 하자, 토론하자. 전당대회 전이라도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랑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을 볼 때 지금 주가 예. 폭락이라든가 예. 한국 경제 위기가 예. 과연 금투세 문제만 있는 거냐. 지금 볼 때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의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발 경기 침체라든가 엔캐리의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위기의 문제를 금투세라고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 전환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 의도다. 예, 국가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그럼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치해야 되는 것들 대안을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하나의 정쟁력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냐. 정쟁. 그러니까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도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5년에 실시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 논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완화를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원화를 가져갈 건지 폐기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올해 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식의 대폭락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럼 우리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이 그런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금투세 이 공개 토론에는 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충분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의원님 네네.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정책위 진성준 의장은 반대. 이재명 대표는 유예, 완화 방침을 밝힌 거고 요거 당대표하고 정책의장 사이 이견 요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입장을 못 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요? 이 시기는 2025년 1월에 이제 금투세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하고 금투세를 적용을 어디까지 기준할 거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서 이건 돼 안 돼가 아니라 금투세가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한국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은 겉으로 보이기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언제예요 시기가? 충분한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나올 거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로 보십니까?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어요?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 완전 폐지는 아니고 더 한번 유예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기준을 완화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가 유예라든가 폐지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폐지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쭉 논의해왔던 것이 유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원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예. 그 이후에 좀 더 숙고된 아주 좋은 안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예, 진성준 의장이 주장하는 대로 2025년 1월에 원안대로 그냥 시행, 요거는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 촉이? 글쎄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은 다 접혀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또 정책위장도 또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이러한 네.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정책의장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구나. 예. 그거는 모르죠.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예.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되는데 예. 그 지금 말씀 반복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충분한 수기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선택의 최종 결정권은 저 신임 당대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겠네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예. 그리고 우리 원내에 있는 정책 수석도 그렇고 예. 또 당에 있는 정책위 의장 또 부의장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결단의 시기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감세 얘기를 많이 꺼내거든요. 금투세도 네. 그렇고 종부세, 상속세,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과는 조금 배치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요거 이재명 후보가의 차기 대선을 앞둔 중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맞습니까? 감세라고만 접근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맞고 그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그 종부세가 원래 당초 취지가 상위 한 1%죠. 초고가 상위 1%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다고 하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부과 범위가 워낙 넓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국민의 그에 맞춤형으로서의 어떤 정책 세금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차상병 특검법이요. 오늘 민주당에서 세 번째 발의한다던데 이 안을 보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아니거든요. 이거 또 대통령 거부권, 제1결 폐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센 거로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제 우리 야당도 야당인데 예. 좀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예. 원인 규명 밝히고 권력에 부당하게 외압한 행사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야당 이전에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먼저 내야죠, 사실은. 예. 그런 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부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연의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예. 새로운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또 내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하고요. 국민의힘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그 아이디어 그거를 담아가지고 수정안 발의하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낫지 않으세요? 그건 맞지 않는 논리죠. 아, 그래요? 예. 야당은 야당으로서 안을 당연히 내는 거고 예. 그러면 정부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그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예. 이 대통령실의 윗선 개입의 의혹 문제 아니겠어요? 억울한 네.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 특검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내는 건데 예. 정부 여당 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이게 좀 네네. 민주당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됐더라고요. 네네. 글쎄 이거 뭐 사실은 김홍걸 전 의원의 뭐 개인 상속재산의 처리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단순한 집안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이십니까? 그 김대 정부에서 있었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재매입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기리고 공식적 목적을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네. 근데 채널A 보도 보니까 매입자가 다시 안 팔 건데요. 저는 이거 잘 사용할 건데 이렇게 취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의원들이 좀 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당도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새로운 미래 측에서 이 사저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하던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 누가 DJ의 적통이냐 이런 적통 경쟁이 붙었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던데 과한 해석입니까 그건? 그건 과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정청래 아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상징하는 어떤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민당의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저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답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